안녕하십니까, 아우디 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차량 프로모션 뭐 이런 영상보다는 아우디에 관해서 심층적인 대화를 해보고자 초대 손님을 모셨고요. 지금 최대 규모의 네이버 카페 아우디 매니아라든지 여러 이제 커뮤니티에서 아우디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알리시고 있는 이제 닉네임 제주 린드우디님을 모셔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도에서 수원까지 아우디 형님을 만나뵈러 올라온 제주 린드우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린드우디 아우디의 모든 것 채널도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우디에 대해서 인터넷에 퍼진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서로 콜라보를 통해서 아우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주고 받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번에 좀 아우디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웬만한 공식 딜러들보다도 아우디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 보면서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카투로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못 알려준 뭐 전용 기반의 아우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로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부는 S4를 지금 운영 중이세요. 그래서 S4를 타고 아우디 과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다가, 이분은 제가 이트론 GT 차량을 시승차로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타고 이제 아우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되게 지금 신기하게 보실 것 같아요. 린드우드님 얼굴 보신 거 처음이실 것 같은데 채널에 잠깐 비춰지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지금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건 처음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좀 부끄럽네요. 이제 린두디님 채널에 들어가셔도 아우디에 대한 정보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채널도 많이 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단 아우디의 구매를 떠나서 아우디를 운영하고 계시는 오너님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 사실 오늘 되게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뵙는 것도 되게 조금 신기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필요하면 연락을 주고받고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016년식 우리 아우디에 지금은 단종됐지만 스포츠 디퍼런셜이 들어간 우리 S4를 영광입니다. 타고 린드우디님과 아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현재 이제 일하고 계시는 수원에서 도이치 오토월드죠? 도이치 맞아요. 오토월드의 그 바이에른 오토의 서수원 아우디 전시장에서 맞아요. 일하고 계시는 아우디 혁님, 오늘 특별히 초대를 해서 아우디에 대한 이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행하는 곳은 수원 근교에 있는 꽤 재밌는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 차량입니다. 지금 판매 중인 모델이 왜 이렇게 인테리어가 오래됐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요거 제 차량이에요. 전시 중인 뭐 시승차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만든 컨텐츠들은 실제로 아우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아우디에 대해서 좀 더 이 오피셜한 내용을 좀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채널 소개와 더 하고 계시는 일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디 혁이라는 채널을 이제 운영 중에 있고요. 열심히 해보고자 이 채널을 했는데 많이 활성화가 돼서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구독자가 지금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고 계시잖아요. 되면 좋겠어. 곧 될 것 같은데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디를 무조건 뭐 판매, 영업, 세일을 하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맨 처음에는 제가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좋아서 입사를 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다가, 이제는 조금 일에 아무래도 치중이 되다 보니까 세일즈 방식으로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또 굉장히 많은 대화를 메신저를 통해서 또 굉장히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재밌게도 실물을 뵙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맞아요.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 이제 그동안 아우디에 대한 많은 기술 자료들을 제가 올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우디 형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검증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따름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부 영상에서는 지금 제 차량 아우디 S4를 타면서 아우디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아우디가 받고 있었던 오해들, 잘못된 정보들, 수많은 자동차 리뷰어들이 이 아우디 차량을 리뷰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로 리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로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였어요. 특히 이제 아우디가 전륜 기반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우디의 서스펜션 구조와 그다음에 아우디의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플랫폼들을 분석한 결과 아우디는 사륜 기반이다라고 제가 인터넷 유튜브 상에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 주장을 했었고 검증을 해주셨는데 아우디 형님은 아우디가 사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사륜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사륜 기반이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도 좀 웃긴 상황이어서.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잘못된 매체들에서 전륜 기반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이제 전륜 편향, 후륜 편향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일단 아우디는 사륜 기반이 맞습니다. 사륜 기반을 전제로 차가 만들어진 거고 네. 이제 전륜 구동이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보시면 그죠.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우디 쪽에서 독일 본사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교육 자료들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동차 수입차 업체들이 다 그럴 텐데 네네. 독일에서는 실제로 전륜 기반, 후륜 기반 이런 얘기를 안 쓰지 않나요? 잘 안 하죠. 네. 잘 안 하고 사륜 기반, 전륜 기반, 후륜 기반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부터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웃긴 건 전륜 기반이라는 차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 그죠. 그게 사실은 또 중요한 내용이죠. 네. 후륜 기반인 차가 나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장단점,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한쪽 면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국내 리뷰 영상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해외 리뷰 영상도 꽤 많이 찾아봤는데 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 카와우라든지 아니면은 오토센스 이런 채널들을 보면 사륜구동의 이 구조를 설명할 때 전륜 기반, 후륜 기반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고 대신에 사용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프론트 휠 바이어스드 올 휠 드라이브 혹은 리어 휠 바이어스드 올 휠 드라이브 이렇게 전륜 편향이냐 후륜 편향이냐 이런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전륜 기반, 후륜 기반 용어 자체가 약간 일본 쪽에서 건너온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재밌는 점은 유독 아우디 차량을 리뷰할 때만 전륜 기반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특히 대부분의 자동차 리뷰어들이 똑같은 사륜구동 차량을 리뷰할 때 아우디가 나오면 일단 전륜 기반이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요. 근데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설계와 똑같은 동작 방식으로 구동되는 포르쉐 마칸, 카이엔 3세대,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 이런 차량들은 리뷰를 할 때 절대로 전륜 기반이라는 말을 꺼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네. 유독 이제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조금은 이제 혼나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조금 인식이 많이 낮아진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독일 3사에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판매량 보시면 아시거든요. 아우디가 얼마나 지금 좋은 차로 인정을 받고 있고 판매량도 높은지. 단 우리나라에서는 좀 판매량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전륜 기반 이런 것들은
MQB 플랫폼이라고 맞아요. 그 플랫폼으로 만든 차, 뭐 Q3나 네. A3나 이런 차들이 있는데, 폭스바겐 골프라든지 네. 이런 차들은 가로 배치 엔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륜 편향, 전륜 기반의 뭐 그죠. 엔진, 이제 그런 것들이 맞긴 한데, 네. A4부터는 세로 배치 엔진으로 들어가고, 이제 설계도를 보면 이게 전륜 기반으로 만든 차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전륜 기반 차인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다르거든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인식 중에, 바꿔야 될 인식 중에 하나가, 아우디가 전륜 기반 차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설사 전륜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를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차를 평가를 봐야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우디한테만 그렇다는 건 의도적으로 아우디를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를 다 뜯어봐도, 그러니까 전륜 구동의 특징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후륜 구동의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륜과 후륜을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사륜 기반이다. 굳이 무슨 기반이다라는 걸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긴 하지만, 그렇죠. 무슨 기반이, 굳이 그런 기반을 설명한다면 사륜 기반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 전륜 기반은 잘못된 거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아우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륜 기반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륜 기반 없는 말이잖아. 네.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전륜 기반, 후륜 기반도 만들어낸 용어기도 하고, 사륜 기반, 사륜 구동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우디 역시 사륜 전문 브랜드고요. 일본의 스바루. 예. 스바루도 굉장히 유명한, 심지어 이 상시 사륜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렇죠. 앞다티어 누가 먼저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우디의 꽈뚜로와 네. 스바루의 뭐 시메트리컬 올휠 드라이브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사륜 구동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륜 기반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주행해보면 알거든요. 그죠?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전륜 기반의 이제 가로 배치 엔진의 차를 네. 운전하는 거랑, 세로 배치 세로 배치 엔진을 가진 차를 운전하는 거랑은 주행 질감부터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전륜 기반이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차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거나 네. 이제 사랑하신다면 네. 조금 바른 인식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공식 딜러인 저도 그렇고, 네. 저를 포함한 아우디 공식 딜러 분들도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그죠. 무조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심층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곧 아우디 오너를 더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네. 차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차에 대해서 모르면 알아야죠. 네. 네. 그게 저희들의 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충족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일련의 뭐 전륜 기반이다 이런 언어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상시사륜이라든지 꽈트로, 전자식 꽈트로, 이게 다른 차이점, 그리고 다른 브랜드와의 이제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 설명할 때 딱딱딱 말씀을 드려야 네. 이게 아우디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또 구매로도 이어지고, 또 재구매도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반성하게 되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아우디 형님이 이제 확인해 주신 바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냥 뭐냐면은 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굳이 개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MQB 플랫폼이 있는데 왜 MLB 플랫폼 종치 방식을 따로 만들었겠냐. 그냥 정말 원가 절감이 가장 기본인 이 자동차 제조사가 그냥 원가 절감으로 팔 거였으면 플랫폼을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MQB에다가 그냥 아우디 마크 박아가지고 그냥 팔면 되는데, 굳이 MLB를 또 만들어서 개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한 것은 아우디가 MQB는 전륜 베이스고
MLB는 사륜 베이스로 만들 목적이 명확하게 있었다. 이 내용을 제가 아우디 형님을 통해서 받고 굉장히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아우디의 무게 배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게 예전에 모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아우디가 앞이 무거워, 아우디는 앞이 무거우니까 운동 성능이 떨어져, 뭐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차마 제가 제 입으로 채널 이름을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 네. 혹시 뭐라고 할까봐. 네네. 그 채널이 있었어요. 무게 배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로는 이제 오토뷰라는 인터넷 자동차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유튜브 채널도 하고 홈페이지 운영도 하는데 거기서 이 모든 자동차들의 무게 배분 자료가 이제 올라와 있어요. 실측, 계측을 통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 거기서 아우디 차량들 무게 배분을 제가 살펴보니 평균적으로 55, 앞이 55대 뒤가 45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로 배치 전륜구동 차들,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이런 차들은 무게 배분이 앞이 60, 뒤가 40이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아우디가 앞이 무겁다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우디가 세상에서 앞이 제일 무거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미지가 지금 너무 박혀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차를 하나하나씩 다 실측을 재가지고 무게 배분이 몇 대 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해보겠습니까? 그게 그죠. 공식 딜러 중에 아마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BMW 브랜드에서는 50대 50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무게 배분이 좋다라는 건 당연히 좋은 장점이에요. 무조건 장점이긴 하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큰 단점이 되진 않아요. 네. 네. 이게 정확한 사실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우디 무게 배분이 뭐 55대 45다 이런 부분만 봐서 앞이 무겁다? 70대 30, 80대 20 이런 차도 아닌데. 그죠. 네. 그건 좀 잘못된 좀 편협한 시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아우디 차량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엔진이 비록 프론트 엑셀보다 앞에 있을지언정 변속기, 종치방식 변속기가 프론트 엑셀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아우디가 전륜구동 가로 배치 모델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속기가 이 실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런스가 좋게 잡혀 있거든요. 변속기 무게가 일반적으로 ZF 8단이나 에스트로닉이 130kg에서 150kg 정도인데 엔진 무게는 130에서 1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기통이 130kg, 6기통이 170kg. 그러면은 가로 배치 차량들은 엔진과 변속기가 모두 앞쪽으로 쏠려 있는 반면에 아우디 차량은 엔진만 앞에 있을 뿐 변속기는 뒤에 있다 라고 리뷰어들이 리뷰를 했어야 됐는데 엔진만 앞에 있는 걸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우디가 앞이 무겁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대로 리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할 때 네. 방금 린드우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속기가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는 게 공평하다고 보는데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무조건 엔진 앞에 있다, 무겁다 이렇게 하는 건 좀 플랫폼 안에는 A4도 있고 S4도 있고 뭐 A4 올로드 쿼트로도 있고 아반트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 변속기가 전륜도 있을 거고 서륜 쿼트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네. 이러한 것들이 다 충족이 되게끔 그릇을 세팅을 해놓는 건데 네. 이 그릇 세팅 자체를 머리가 무겁다, 무게 배분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그러면 저희랑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형제차에는 뭐 람보르기니나 네. 포르쉐나 다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나 그죠.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그 차들은 나쁜 차일까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왜 아우디만 자꾸 앞이 무겁다 그러고 왜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앞이 55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벤츠도 55란 말이에요, 앞이. 네. 근데 아우디한테만 자꾸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게 편하게 표현하면 깔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까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긴 해요. 그냥 어떻게든 이제 깔 걸 찾다 보니 이제 그게 나왔더라. 네. 아우디는 사실 이 가성비라는 게
차가 싸서 가성비가 아니라 네.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괜찮다라는 합리적이다. 의미의 네. 가성비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우디가 싸니까 성능도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이 주행 성능은 독삼사의 지위에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결과 네. 이제 벤츠의 딜러들도 그렇고 BMW 딜러분들도 그렇고 친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영업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아. 벤츠나 BMW는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근데 아우디는 아. 서스펜션 구조부터 해서 네. 뭐 시필로 보강지지대 이 셰시가 어떻게 생겨났고 라이트의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그게 것들이 당연한 거긴 해요. 네, 당연한 거긴 BMW랑 벤츠는 어쨌든 브랜드가 이 브랜드 밸류라든지 메이킹이 또 한국에서는 꽤 좀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우디 딜러들은 매일매일 지식을 쌓아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현상은 좋아요. 예, 왜 이 차가 좋은지를 잘 알려야 아우디 오너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아우디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우디가 차가 너무 좋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미지가 조금 부족할 뿐이지 네네. 이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차량의 어떤 품질은 정말 좋기 때문에 네네. 사실 조금만 이 홍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잘 된다면 이 손님들이 어떻게든 고객들이 잘 알게끔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타보면 안다. 그렇죠. 정확한 거거든요. 네네. 그걸 좀 더 이제 잘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